저기 혹시 꿈에요 돌아가신 분이 나온 적 있으신가요? 어떨 땐 되게 생생하고 또 어떨 땐 뭔가 좀 아쉬운 듯이 등을 돌리고 그냥 사라지는 모습으로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경험. 어차피 윤달이라는 좀 특별한 시기에 찾아오는 돌아가신 분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저희한테 분석을 맡겨주신 자료인데요. 윤달의 꾸는 망자꿈 해몽과 풍수비법이라는 제목부터가 흥미로운 발췌문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왜 하필 윤달에 이런 꿈을 꾸는지, 또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여기에 어떤 의미를 두셨는지, 그리고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다고 하는지 그 속 깊은 이야기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이게 그냥 단순한 꿈풀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의 신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이라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전통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달이라는 거, 이거부터 좀 짚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마침 또 다가오는 2025년에는 양력으로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윤달이더라고요. 아, 네네. 아시다시피 이게 태양력이랑 태음력 날짜 차이 맞추려고 몇 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달이잖아요. 그쵸. 덤으로 생긴 달 같은 느낌? 네. 근데 흥미로운 게 우리 조상들은 이 윤달을 그냥 뭐 공짜 시간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전통적인 믿음 속에서는요. 윤달이 뭐랄까 일종의 경계가 좀 흐릿해지는 시간으로 여겨졌어요. 경계가 흐릿해진다. 네. 뭐 하늘의 감시가 좀 소홀해진다거나 아니면 이승하고 저승 사이의 문턱이 잠시 좀 낮아지는 시기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자료에서도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는데 이게 평소에는 꺼리던 일들 있잖아요. 네. 뭐 이장이라든지. 그렇죠. 조상묘 이장하거나 수의를 미리 마련하거나 하는 일들을 이때 그래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승이랑 저승의 경계가 좀 느슨해지니까 돌아가신 분들 영혼이 잠시 이승을 다녀가시거나 그 기운이 우리한테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달에 꾸는 돌아가신 분 꿈은 그냥 내가 그립거나 뭐 무의식이 만든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이승과 저승 경계가 옅어진 그 틈으로 오는 메시지. 이 자료에서 말하는 기운의 전달일 수도 있다.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왔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무표정하게 서 계시기만 했다면요? 네, 그런 경우에요. 이 자료에서는 혹시 내가 살면서 조상의 어떤 뜻이나 가르침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일종의 신호일 수 있다고 봐요. 아, 신호요? 네, 혹시 잊고 사는 거 없니?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돌아가신 가족 중에 누가 꿈에서 자꾸 어딜 같이 가자고 막 손짓하거나 데려가려고 하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좀 질병이나 사고 같은 신체적인 위험, 그러니까 옛날 말로 살이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같이 가자는 손짓이 위험 신호라니, 와, 그건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또 다른 건 없나요? 아, 그럼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자꾸 주려고 애쓰는데 내가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요. 네. 그건 그분한테 아직 풀지 못한 한이나 이승에 남은 미련, 뭐 아니면 정리 안 된 인연 같은 게 남아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달에 꾸는 망자 꿈은 평소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에이 꿈이네 하고 흘리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뭘까 하고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뭐 개꿈인가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기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저 세상에서 온 신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요. 그러면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그냥 불안해만 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가 그걸 강조해요. 꿈의 신호를 막 무시하거나 두려워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걸 계기로 삼아서 내 기운을 좀 다스리고 삶을 정돈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풍수적인 실천법 3가지를 딱 제시하고 있어요. 그냥 꿈 해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뭘 해야 하는지 행동 지침을 주는 거죠. 오, 행동 지침이요? 뭔데요? 첫 번째는요. 집안의 음기를 정화하라는 거예요. 음기. 그게 뭐죠? 좀 무거운 기운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좀 무겁고 가라앉고 때로는 좀 정체된 듯한 그런 기운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에서는 특히 현관하고 화장실을 딱 짚어요. 현관이랑 화장실이요? 왜 그 두 곳이죠? 그게 이제 풍수에서는요, 현관을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첫 관문, 그러니까 기의 입구로 보고요. 화장실은 반대로 집안에 좀 안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배출구이자 또 정화하는 장소로 여기거든요. 아, 들어오고 나가는 곳. 네. 근데 돌아가신 분의 기운은 대체로 음의 속성을 지닌다고 보니까 이 두 공간의 음기를 좀 덜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뭐 대청소라도 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막 거창한 건 아니고요. 현관은 신발 같은 거 좀 가지런히 정리하고 바닥 깨끗하게 닦고 나서 문 앞에 굵은 소금 있죠. 네, 굵은 소금. 그걸 한 접시 정도 놔두거나 아니면 현관 매트 아래에 소금을 조금 뿌려두는 것만으로도 나쁜 기운 막고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오, 간단하네요. 화장실은요? 화장실은 그 배수구 주변에 머리카락이나 물때 같은 거 깨끗하게 치우고 곰팡이 안 생기게 환기 자주 시키고요. 그리고 좋은 향 나는 방향제나 아니면 숯 같은 거 두어서 좀 습하고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게 좋다고 권합니다. 특히 꿈꾸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집안 공기가 유난히 좀 무겁거나 왠지 좀 으슬으슬하다 이런 느낌 들면요. 네네. 이런 간단한 청소랑 정돈으로 공간 기운을 좀 환기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 일단 집안 기운부터 좀 정돈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천법은 뭔가요? 조상 자리에 향 하나 피우기.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냥 형식적인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건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몸은 떠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조상과의 인연,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증표로 보는 거예요. 아, 연결고리? 네. 이 자료에 따르면 꿈속에서 그분들이 미처 다 못한 말이나 풀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이제 현실에 있는 우리가 그 의미를 좀 헤아리고 긍정적으로 매듭지어야 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전통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상님 사진이나 위패 모신 곳 아니면 유골함 있는 곳 만약 그런 데가 마땅치 않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조상을 떠올릴 수 있는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면 돼요. 아, 딱히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군요. 네. 그런 조용한 곳에서 향을 하나 피우면서 짧게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게요. 이런 식으로요. 네네. 안부 묻고 나 잘 지낸다 알리고 감사 표현하고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흩어진 기운을 좀 바로잡고 오히려 복을 부르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아, 꿈에서의 만남을 현실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소통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이건 정말 의미가 깊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실천법, 잠자리 점검이요. 베개나 뭐 머리 방향 같은 거 점검하라는데 잠자는 자리가 그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잠자리는 우리가 하루 피로 풀고 새 에너지 충전하는 곳이잖아요. 동시에 또 무방비 상태에서 외부 기운에 가장 민감하게 노출되는 공간으로 봐요. 아, 민감한 공간? 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윤달에 그런 꿈을 꿨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미 내 잠자리의 기운이 좀 불안정하거나 외부 영향에 좀 취약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뭐랄까, 배터리 충전해야 하는데 충전기가 살짝 고장난 상태,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그래서 잠자리 기운을 좀 안정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우선 머리 두는 방향이 중요해요. 전통적으로 북쪽이나 동북쪽은 음기가 강한 방향으로 봤어요. 북쪽, 동북쪽, 음기가 강하다. 네, 좀 차갑고 어둡고 때로는 뭐 죽음이나 끝을 상징하는 그런 기운과 연결짓기도 했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기운이 좀 아래로 가라앉거나 흩어져서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아, 숙면이 어렵군요. 네, 특히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더더욱 좋지 않은 꿈을 꾸거나 뭐 가위에 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서 피하라로 권고합니다. 아, 방향에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럼 머리 방향 말고 또 다른 건요? 침실에 거울이 있다면요. 특히 침대가 바로 비치는 위치에 있다면 잘 때는 천 같은 걸로 덮어두는 게 좋다고 해요. 거울을 덮어요? 왜죠? 여기에는 뭐 여러 속설이 있는데요. 자는 동안 영혼이 빠져나와서 거울 속을 헤맨다거나 아니면 거울이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불안정한 기운을 더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이 있어요.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금기 사항인데 그래도 뭐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해볼 만하다고 제안하네요.
또 베개를 햇볕에 자주 말려서 습기랑 나쁜 기운 날려보내거나 베개 속에 맑은 향나는 쑥이나 국화 말린 거 조금 넣어두는 것도 전통적으로 잠자리 정화하고 숙면 돕는 방법으로 여겨졌다고 하고요. 아, 베개 소독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일종의 에너지 방어막을 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야 할 일 3가지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행동도 있겠죠. 이런 꿈 꾸고 나서 오히려 복을 막 깎아먹거나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행동들,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서 딱 3가지 조심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첫 번째 금기가 꿈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막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엄마 나왔는데 기분 완전 찝찝해. 뭐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이 오히려 내 복을 흩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경고던데요. 근데 보통 안 좋은 꿈 꾸면 막 주변에 얘기하고 싶잖아요. 왜 말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게요. 특히 돌아가신 분이 나오는 꿈은 되게 개인적이고 내밀한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일종의 기운의 통로로 보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윤달처럼 좀 영적인 기운이 민감하게 오가는 시기에는 꿈 이야기를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막 퍼뜨리면 그 과정에서 꿈이 원래 담고 있던 기운이나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힘을 잃을 수 있다고 봐요. 아, 왜곡될 수 있다고요? 네, 다른 사람의 뭐 주관적인 해석이라든지 부정적인 반응, 심지어는 어휴 그거 완전 안 좋은 징조인데 뭐 이런 섣부른 팜랜들이 오히려 내 기운을 흔들고 불안감만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료에 인용된 들어줄 귀가 복을 막을 수도 있다는 옛말이 딱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와, 들어줄 귀가 복을 막는다. 의미심장한데요. 네. 그래서 꿈의 의미는 우선 가슴에 좀 담아두고 스스로 차분히 되새겨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꿈의 에너지를 일단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2번째 금기는요. 꿈 꾸자마자 바로 점집 찾아가거나 점 보지 말라는 거. 사실 많은 분들이 불안하니까 좀 전문가의 해석 듣고 싶어서 점집부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게 안 좋다는 거죠? 네, 물론 그 답답한 마음에 뭔가 해답을 얻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특히 윤달이라는 이 시기에는 그 행동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이랑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해요. 혼란이요? 왜죠? 그 이유가 윤달 자체가 하늘과 땅, 이승과 저승의 기운이 막 뒤섞이는 되게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마치 흙탕물이 아직 가라앉기 전처럼 기운이 좀 혼탁하고 변화무쌍하고 평소보다 점괘가 잘 안 맞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막 과장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기운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걸 읽으려는 점괘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외부 해석에 바로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좀 다스리고 아까 얘기한 정화 방법들 실천하면서 스스로 중심을 잡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꿈 해몽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성찰하는 과정이지 이걸 전적으로 외부 판단에 맡겨버릴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특히 조상의 기운이 이렇게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윤달에는 남의 해석보다는 내 마음가짐과 정화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 3번째 금기. 돌아가신 분을 원망하거나 흉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아휴,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 진짜 힘들었지 라거나 아니면 아니 왜 자꾸 꿈에 나타나서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요. 꿈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요. 하지만 그 풍수적인 관점에서나 아니면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에서는요. 망자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의 에너지는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아, 자기한테 돌아온다? 네. 마치 허공에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 부정적인 파동이 결국 내 운기를 해치고 집안 기운까지 탁하게 만든다고 본 거죠. 그분이 꿈에 나타난 이유가 어쩌면 내가 아직 해결 못한 마음의 앙금이나 숙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해주려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로 나를 걱정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그 이유가 뭐든 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원망보다는 감사와 존중의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요. 감사와 존중. 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짐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와 같은 따뜻한 마음의 인사가
오히려 내 운을 지키고 집안 기운까지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진 작은 의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이해하고 놓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야 할 일 3가지, 그리고 피해야 할 일 3가지 모두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요. 윤달의 꾸는 돌아가신 분의 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또 풍수적인 대처법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꿈을 그냥 단순히 불길한 징조야? 아니면 미신이지 뭐?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삶의 어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변화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호로 한번 받아들여 볼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신호 앞에서 막 두려움에 떨거나 애써 외면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들처럼요. 이걸 계기로 해서 나 자신과 내 주변을 좀 돌아보고 정갈한 마음과 행동으로 기운을 다스려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죠. 구체적으로는 3가지 실천법, 그러니까 집안 음기 정화, 특히 현관이랑 화장실, 그리고 조상께 향 피우면서 마음 전하기, 마지막으로 잠자리 환경 점검하기,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3가지 실천법. 그리고 또 3가지 금기. 함부로 꿈 이야기 막 하고 다니지 않기, 꿈꾸고 바로 점벌어 가지 않기, 그리고 돌아가시면 원망하지 않기. 이것도 마음에 새겨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듣고 보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히 그냥 오래된 풍습 이걸 넘어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교감, 가능성이라든지 조상과의 끊이지 않는 연절,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전통 문화의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때로는 좀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떤 마음가짐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조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내용들이 그럼 궁극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께 오늘 나눈 이 전통적인 믿음과 실천 방법들, 이게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혹시 이걸 통해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지점은 없으신지 한번 조용히 사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